쓰레기 게임, 기저귀 검이라고 불리며 중국산 모바일 게임 중 그나마 성공한 게임이자 과거부터 저질스러운 광고 및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많은 사람들을 빡치게 만들었던 중국산 게임 기저귀 검은 현재도 쉬지 않고 광고를 해대며 한국인들의 복장을 터뜨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저귀 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그간 일으켰던 논란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광고는 아니다. 과거 국내 중소게임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한국에서 원스타 발굴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이 열린 적이 있는데, 당시 온라인 마케팅비 1,500만원, 5개 마케팅비 2,000만원, 네이버 클라우드 지원과 같은 보상을 내놓으며 많은 한국 게임사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지만, 정작 뽑힌 것은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었던 쓰레기 게임 기저귀 검이 선정되어 저질 광고를 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냐, 역처먹고 있는 게임을 왜 선정했지? 라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었던 적이 있다. 사실 기저귀 검은 게임 장르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MMORPG라는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정작 게임을 다운받아 플레이를 해보면 자동 사냥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몬스터를 때릴 수도 없고 이동하는 것만 가능해 MMORPG의 탈을 쓴 방치형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컨텐츠에 대한 비판만 해도 차고 넘쳐나지만 정작 벌어들인 돈으로 게임 개발은 안하고 저질 광고를 만드는데 돈을 쏟아부어 한국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이 기저귀 검이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 모든 광고가 하나하나 쓰레기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욕을 많이 먹었던 광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정식 발매가 시작되기 전 기저귀 검을 만든 중국 회사 4399 코리아가 한창 인기를 얻고 있었던 안젤리나 다닐로바와 소지섭을 모델로 내세우며 엄청난 갓김이라고 이 쓰레기 게임을 소개했었는데, 정작 오픈을 하고 보니 그저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는 전형적인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라는 것이 드러나 모델들의 이미지가 우후장창 까이게 되었지만, 이후로도 영탁, 강호동, 신동엽, 제시와 같은 국내 탑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진짜 얘네는 번 돈을 광고비로 다 쓰는구나 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거부터 3,900원이라는 돈을 결제하면 VIP 가입은 물론 전투력이 1,000만 단위로 올라가 서버 랭킹 1위가 될 수 있다고 광고했었던 기저귀 검은 다들 알다시피 전부 개구라 허위 가장 광고였을 뿐이고, 실제로 서버 1위를 하기 위해선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저귀 검은 일본에서 마검정설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광고를 했다가 일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되었고, 한 유튜버가 직접 각은까지 해서 조사해본 결과 광고에서 언급되는 폭염 신용 세트는 실제로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광고 중에 적혀있던 실제와 내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 개쓰레기, 다신 안에 이딴 쓰레기 게임 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엘프 모델은 한국과 똑같이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나왔는데, 해당 광고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이 최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팬이됐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좋다, 한국인 부러워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아까 언급했던 탑급 연예인들 말고도 기저귀 검은 지구회사 직원들인지 아마추어 대학생 배우들을 고용한 것인지 똥냄새 나는 광고를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하도 중스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며 대충 한국어 더빙을 꼬라박은 덕분에 해당 광고들이 아예 같은 광고라고 불리며 네티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기저귀 검은 실질적으로 국내 법을 어긴 적이 있는데, 애초에 유료 재화를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총수령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게임은 캐릭터를 만들고 난 뒤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컨텐츠가 등장하지 않게 하는 꼼수를 써 애플 스토어 기준 9세, 구글 기준 12세 이상으로 등록이 되었었고, 훗날 이 사실이 게임위원회에 적발되어 지금은 청불 게임으로 등급이 올라갔다고 한다. 저급한 광고를 내세운 탓에 온갖 쌍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인지 어느 날부터 기저귀 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인트로로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것도 광고 때문에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가짜 200여 뽑기를 경험하게 해드려서 유저 여러분께 이를 보상해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씨부리는 그저 역겨운 게임 광고에 불과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저귀 검은 모바일을 넘어 PC판으로도 발매된 적이 있는데, 당시 광고를 보면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던 언리얼 엔진 5로 개발을 했다며 그래픽이 굉장하다는 광고를 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당연히 이것도 전부 다 개구라고 그저 모바일을 PC로 이식한 개구대기 게임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게임을 만들어낸 4399 코리아는 기저귀 검 이외에도 여러 양산형 게임을 만들어냈었는데, 궁수의 전설을 표절한 쓱싹부터 내명천하, 스토리테일 등등 조악한 게임을 만들어 평점 리뷰 조작을 통해 게임의 평가를 올리고 있고, 한 네티즌의 후기에 따르면 게임 접속 문제로 회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취해봐도 한국의 연락처는 우리도 알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여 유령 회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4399 코리아는 2020년 기준 2394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올리며 한국 게임 매출 10위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 정작 수익 중 2371억, 즉 99%에 달하는 영업비용을 광고로 사용해 순수익이 약 22억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돈을 사용해 인기 게임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개떡같은 광고 이외에도 표절까지 밥 먹듯이 했었던 이 게임은 광고에 나온 대장장이 캐릭터가 다크 어벤져 3에 나오는 모델과 너무 똑같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 게임을 만든 넥슨에서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가리 뚝 닦고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에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이외에도 하스스톤의 일러스트 표절과 오버워치 짝퉁 게임을 만들어 공개했다가 소송 끝에 7억 원의 돈을 배상금으로 내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산 쓰레기 게임의 대표주자이자 각종 허위 가대 광고를 통해 게이머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 현재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오늘의 게임 기적의 검, 비슷한 게임으로 마피아시티, 왕이 되는 자 등이 있지만 이것들까지 다루면 바로 토해버릴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